자, 기초 말하기 두 번째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편 잘 보셨죠? 1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관사라는 것을 그냥 부정관사, 정관사 이런 어떤 문법적인 걸로 이렇게 외우고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건 영어로 말을 자유스럽게 유창하게 하는 거죠. 그 말을 하기 위해선 영어라는 언어가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어떤 원리를 하는지 아셔야 돼요. 그 원리 첫 번째가 바로 대상을 만드는 겁니다. 영어도 말이다 모르시면 제가 올려드린 거 꼭 보세요. 그거 보시면 감을 잡을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대상 만들기 연습을 하는 거예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사과입니다. 사과죠. 사과 몇 개죠? 3개죠. 그럼 이 대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이름이 필요하죠. 그럼 먼저 이름. 이 물체의 이름을 이렇게 쓰죠. 그런데 이게 몇 개 있어요? 그렇죠. 3개. 3개니까 1개가 있는지 1개가 있는 게 아니죠. 대상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3 apples. 그쵸? is 있어요. 그쵸? in on 붙어서 대상이 어디에 있다? the table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드는 원래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대상을 처음 나오는 거를 하지 못하면 말이 그 다음에 이어져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무엇을 내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개념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 대상이 어떻게 있고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을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머릿속에다가 한국말을 떠올리고 그 한국말을 외운 영어 단어를 그냥 무슨 주어 동사 이렇게 맞춰서 문법적인 거에 맞춰서 얘기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애플은 이름이에요. 이렇게 생긴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들을 봤더니 대상들을 특징이 생기죠. 그래서 이름을 애플이라고 한 거예요. 애플은 이름입니다. 애플, 사과 이렇게 암기하시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Do you like apple? 이렇게 물어보면 외국인은 갸우뚱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Do you like apple?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애플 사과라고 외웠으니까 이건데 그럼 사과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 맞는데 근데 외국인은 고개를 갸우뚱한다. 왜 그런다? 애플은 이름이라고요. Do you like 사과라는 대상을 얘기하고 싶으면 어느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런 사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Do you like apples? 이렇게 물어봐야 이거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Do you like apple?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 컴퓨터 회사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애플이라고 이름 뭘 얘기하는 건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제가 1편에서 얘기해 드린 거예요. 자, 2편에서는 뭘 하느냐? 실제로 이제 대상을 만드는 연습을 해봐야겠죠. 그쵸? 자, 화면에 제가 사진을 하나 올렸죠. 화면에 뭐가 보이시죠? 대상을 잡으세요. 대상은 뭐죠? 자, 사과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름이 필요하겠죠. 자, 이름을 썼습니다. 자, 대상을 정확하게 대상을 찝어야 되죠. 대상이 1개가 아닙니다.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죠. 그러면 나는 2개를 만들어 줍니다. 그럼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S 붙어주는 거죠. 2 apples. 자, 이 대상이 있지요. 1개가 있는 게 아니라 2개가 있죠. 1개가 있으면 is, 여러 개가 있으면 are 이렇게 바뀝니다. 단순하죠. 2 apples are 있어요. 존재하고 있죠. 눈앞에 있어요. 어디에 있나요? 이게 접촉하고 있죠. 자, 2 apples are 테이블이에요. 그럼 이름이 또 필요하겠죠. 그럼 테이블이라는 이름을 또 한번 놔볼게요.
자, 테이블. 애플과 그 다음에 테이블이란 이름을 놓고 이걸로 이제 말을 만드는 거죠. 대상을 만들기 위해서 방금 한 것처럼 똑같이 가겠습니다. Two apples are 있죠. 그쵸? 어디에 있는 겁니까? 테이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two apples are table 그러면 이 두 사과는 테이블이란 이름으로 존재한다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 외국인은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위치 관계를 표현하고 정확하게 대상을 찍기 위해서 여기에 빠진 말이 있죠. 바로 뭐가 있느냐? 먼저 테이블이라는 걸 정확하게 지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the라는 것을 지칭해 주죠. 테이블은 뭘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지칭하는 게 아니라 대상을 만드는 말이라고 제가 1편에서 얘기했죠. the 테이블에 해야지 외국인 눈에는 이게 보인다고요. 테이블 하면 사과 두 개가 테이블에 있다고? 그 테이블이 뭐야? 뭔지 모른다고요. 어떤 건지 몰라요. 지칭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the 테이블을 해야지 이렇게 이 테이블을 얘기하는 게 되죠. 그러면 이 사과와 이 테이블의 관계는 공간상으로 어떻게 있는 거냐? 두 개가 접촉에 있습니다. 그래서 on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 두 개가 테이블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two apples 대상을 찍고 그게 are 있어요.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on 접촉했어요. 접촉한 대상은 찍어야죠. the table 이렇게 얘기합니다. Two apples are on the table 이렇게 얘기하면 외국인은 알아듣는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이 대상과 이 대상이 여러분 눈앞에 지금 존재하고 있죠.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대상을 먼저 정확히 찍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이 어떻게 있는지를 비동사 아니면 두동사로 표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말이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영어도 말이다 빨리 강의 다 제가 올린 거 찾아서 다시 보세요. 카페를 가시던 검색을 하시던 유튜브에. 그것이 어떻게 있는 거예요? 두 관계의 대상을 정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한테 또 없는 개념인 전치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건 나중에 또 전치사를 이용해서 말하는 건 또 연습하는 건 다시 올려드릴 거예요. 지금은 관사로 만드는 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같이 볼 건 이겁니다. 자, be happy. happy, 우리도 학교 때 행복한 형용사, 단어 이렇게 배웠죠. 근데 사실은 happy라는 것은 이름이 될 수도 있죠. 강아지 이름 중에 해피도 있고요. 실제로 있습니다. 미드나 이런 거 보면 나오죠. 또 사람 이름이 해피인 경우도 있어요. 제가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이언맨인가? 영화 아이언맨의 그 아이언맨 그 비서인가? 이름이 제가 알기는 해피였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자기소개할 때 I'm James, I'm 누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름이 해피예요 진짜. 그럼 I'm happy 그러면 이 사람이 의미하는 게 나 행복하게 있어요 라는 말일 수도 있고 내 이름은 해피예요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났는데 I'm James 그랬더니 뭐 이렇게 악수하면서 I'm happy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러면 오해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yeah, you look happy. 행복해 보이네요. 그랬더니 no, my name is happy.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사, 그러니까 넓게 보면 지금 뭐 해피 앞에 관사를 붙이는 건 아니지만 해피라는 것이 그냥 해피 이렇게만 놓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의미를 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진짜 행복하다고 외운 형용사를 우리의 감정 상태를 얘기하는 해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감정 상태에서 뭘 얘기할 때 어떻게 있어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비동사로 놓는 이유가 그런 거죠. be quiet 조용하게 있으라고요. 그쵸? Be happy. 행복하게 있어. 세상에 그렇게 너라는 존재를 행복한 상태로 그렇게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구별하시라고 happy도 이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뜬금없이 Hey, you happy? 이렇게 물어보면 너 행복하니? 이 말도 될 수 있지만 당신이 해피이세요? 당신 이름이 해피해요? 이런 의미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자꾸 노출이 되셔야지 감이 생깁니다. 자, 이번엔 뭐 또 다른 장면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 mom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mother죠. 엄마를 호칭하는, 우리도 뭐 엄마, 어머니, 어무이, 오마니 뭐 여러 가지 호칭이 있죠. 똑같죠. mom, mother, mommy, 마, 뭐 줄여서 짧게는 이렇게도 합니다. 마마, 뭐 여러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이건 호칭이죠, 호칭. 그쵸? 호칭이에요. 부르는 호칭. 그럼 나는 엄마를 사랑해 얘기할 때 I love mom 이렇게 해요. I love mom 이렇게 얘기하면 나 엄마를 사랑해. 그러면 뭔가 이제 조금 이상하다라는 느낌의 감을 가지시면 관사에 대한 개념이 생겨나고 계시는 거예요. 대상을 만드는 거. I love mom 하면 이건 호칭이죠. 근데 사람 이름이 맘일 수도 있어요. 내 친구 이름이 맘이야. 그러면 I love mom. I love you. 대상을 만드는 것처럼 I love 누구 이게 이름을 붙일 수 있다라는 거죠. I love James. I love 뭐 Jessica. I love 누구 뭐 누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얘기하면 물론 엄마라는 이제 대상들, 나는 엄마라는 어떤 그런 호칭을 붙인 그런 사람들을 좋아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정확하게 엄마가 뭔지를 밝히기 위해선 여기다가 내 엄마인지 그쵸? I love my mom. 너 우리 엄마 사랑해. I love 누구 mom.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물론 관사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우리 한정사라고 부르는 거지만 이런 것들을 붙여서 이렇게 대상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자, 감이 좀 오시나요? 그래서 I am a father 이렇게 얘기할 때 I am father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I am 나라는 대상이 있는데 father 그러면 I am father, I am James 내 이름이 father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김아빠 이름이 내 이름이 아빠예요. 그래서 I am father, my name is father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뭘 붙이는 거예요? father라고 이름을 붙인 나를 낳아주신 분, 그쵸? 그 분을 이름을 father, 호칭이 father죠. 그 대상으로 나는 있다. 그래서 I am a father 이렇게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사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들이 갖지 못하고 학창시절에 그냥 넘어가죠. 그래서 영어로 말을 할 때 이런 개념,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내가 동사의 의미를 정확히 몰라, 무슨 전치사를 내가 잘 쓸 줄 몰라, 그래서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죠. 한 이유가. 하지만 제가 만나본 많은 학생들이나 저한테 수업을 받는 분들을 만나봤을 때 대부분이 이 개념을 잡지를 못합니다. 영어라는 것은 철저하게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대상들을 그 대상들에 대한 것을 먼저 표현하고 그 다음 말이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기본 원리도 갖지 않은 상태에서 단어만 엄청나게 암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말하기 실력, 영어 실력이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화면에 제가 구글에서 검색한 걸 보여드립니다. ball이라고 제가 검색을 했더니 자, 이런 형태, 이런 모양의 형태를 가진 거를 ball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알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안구를 우리 안구라고 하죠. 공구를 쓰잖아요. 한자로. 그쵸? 배구, 야구, 안구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eyeball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우스운 얘기인데 몽키볼 해요. 몽키볼. 몽키볼이 뭘 뜻하는지 아세요? 원숭이 고안을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불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같은 형태잖아요. 이런 모양의 형태이잖아요. 되게 재밌지 않나요? 영어식 사고가 이런 거라고요. 눈에 보이는 형태 그걸 따르면 그렇게 이름을 거기다 갖다 붙인 겁니다. 즉 볼이라는 건 이런 거에다가 이름, 호칭을 붙인 거죠. 볼이에요. 이런 걸 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볼이라는 걸 대상으로 만들려면 앞에 관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캐치 볼 이렇게 얘기하면 외국인 귀에는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 캐치볼 하러 갈까? 뭐 공잡기 놀이하러 갈까? 이런 의미죠. catch a ball 이 말과 캐치볼은 다른 의미라는 거죠. 캐치볼은 말 그대로 놀이의 이름이고요. 캐치볼. catch a ball은 볼이라는 대상을 그쵸? 이런 볼이라는 이렇게 생긴 모양의 볼을 내가 이 동작 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 스포츠 경기 같은 거 보면 플레이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 야구 경기 시작하다 뭐 이렇게 할 때 그렇게 나오죠. 플레이볼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볼 붙이지 않는다고 관사가 없다고요. 플레이 볼 그냥 야구 경기 시작합니다. 야구합니다. 이런 거죠. 공을 시작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하다 보면 뉘앙스라는 게 생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영화 같은 데 보면 have a ball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have a ball. 캐치볼이 아니라 have a ball 이렇게 나옵니다. have a ball. 이거 무슨 의미냐면 공을 해부했다? 그럼 우리 치면 have 가지다, 뭐 소유하다 우리 이렇게 암기하죠. 그러면 공이라는 대상을 내가 소유한단가? 물론 그런 의미로도 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이 사람들이 자주 쓰는 어떤 뭐라고 해요? 비격식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그러니까 뭐 즐기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have a ball 이런 거 나옵니다. 실제로 이거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라는 것은 대상을 만들어서 뭔가를 표현하고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머릿속에 이 사람들이 넣어줘야지 그게 이 사람들은 알아듣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언어라는 것은 다양한 언어 형태로 뉘앙스가 풍겨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축구에서 골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골 이렇게만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지 모르죠. 골을 넣었어. 이게 공을 차서 공이 골인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골 때리네? 그러면 아까 골 넣었으니까 이게 공이니까 골 때리다니까 공을 찼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죠. 우리 골 때리다 그러면 그걸 떠올리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이렇게 상황이나 어떤 뉘앙스가 전달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말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단어를 하나씩 다 암기해가지고 마치 그거를 끼워 맞추면 그게 말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의미, 전혀 다르게 외국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어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글을 읽고 해석하는 데 초점을 하죠. 우리나라 교육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어를 한 사람들이 수많은 단어를 외우고 수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영어에 매달렸지만 정작 혼란만 더 가중되는 거죠. 도대체 모르겠다 나는. 그렇게 영어 공부하고 뭐 책을 보고 뭘 해봤는데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글로 암기한 거 외에는 그러니까 말을 하지 못하죠. 말을 듣는 기회라든지 말을 만드는 원리에 대해서는 거의 뭐 전무하죠. 그런 교육을 받지 않으니까요. 하지도 않고요. 제가 이 강의를 올리는 건 그런 흐름을 좀 깨트리고 싶어서 올리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자, 화면에 제가 어떤 단어를 검색했더니 이런 게 나왔습니다. fly, fly, L소리죠, fly. 자, 두 개가 나오는, 그러니까 이렇게 fly 그냥 얘기하면 외국인은 모른다라는 거죠. 예, 헷갈린다라는 거. 왜냐면 플라이라는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 플라이라는 동작을 하는 거일 수도 있고 플라이라고 이름을 붙인 그 어떤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헷갈린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걸 말로 만들어 보면 자, 화면에 제가 fly a kite 이렇게 나왔어요. kite는 연입니다. 연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런 모양들을 보고 하늘에 띄우는 거. 자, fly 하면 뭘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작을 하는 거죠. 동작을 하는데 날리는 동작을 하는 대상은 a kite. 연을 날려 이 얘기죠. 여기서 만약에 어가 빠지게 된다면 어가 띠 하고 이렇게 빠지게 된다면 fly kite 하면 kite라는 이름 호칭을 날려? 이게 뭐지? 사람이야? 뭐야? 그러니까 외국인은 어떻게 돼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는 거죠. 자, 다음 예문 한번 또 볼게요. 자, 이번 예문은 It looks like a fly. 자, 어가 왜 붙었을까요? fly라는 호칭이 붙은 그거. 그러면 이 사람들 머릿속엔 뭐가 떠오른다고요? 그렇죠. 파리. 여름철에 날아다니는 파리가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파리처럼 보인다. 파리 같아 보이네. 이런 해석차가 생기는 거죠. 자, 관사가 붙음으로 해서 어떤 게 생기는지 아시겠죠? 만약에 이게 빠지면 플라이라는 이름, 내 친구가 플라이가 될 수 있는 거, 호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칭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친구 이름이 파리일 수 있잖아요. 플라이. My name is Fly. 그러면 it looks Fly. 그러면 쟤 플라이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자, 이 뉘앙스 감이 이제 생기시나요?
자, 1편에 이어서 제가 계속 이런 개념들로 말을 확장시켜서 나갈 겁니다. 자, 화면에 아까 처음에 보였던 게 나왔죠? 앞으로 이걸 보면 그냥 사과 3개,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우고자 한다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3개죠. 3개니까 3를 먼저 얘기하고 3. 그게 뭔데? 아, 애플이라는 이름이야. 3 애플. 대상은 1개가 아니죠. 그래서 끝에 복수 형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3 apples. 이게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보고 사과, 사과는 애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말을 먼저 떠올리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 눈에는 이 대상이죠. 이 대상에 집중을 하는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이 몇 개 있는지를 먼저 얘기하는 거죠. 3. 그쵸? 그 다음에 이 부르는 호칭은 애플 쓰고, 그래서 이게 대상이 1개인지 2개인지 3개인지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는 무슨 수에 민감하다. 왜 수에 민감하냐면 대상을 찍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 대상에, 그래서 그 수에 민감한 언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상들 하나하나를 다 놓고 보는 언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단수복수 이런 개념이 생기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번 편에서 연습한 거는 1편에 이어서 관사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말을 하는데 대상을 만들고 대상을 만들지 못하고 이게 어떤 뉘앙스와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그런 걸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언어는 계속 이런 식으로 확장시켜서 나갈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스스로 말을 할 수 있는, 나도 영어로 말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겨나실 거예요. 물론 아직도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영어 그 교육, 맨날 문법에 뭐 찌들고 무슨 주어 동사 찾고 이런 거에서 해방되려면 아직 좀 멀었죠. 그래서 계속 좀 꾸준히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